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일자리과 소강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 일자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일자리과장 김창현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4억 9,377만 8천 원 증액된 150억 8,558만 2천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분야 4억 4,400만 6천 원 감액된 39억 5,69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비로 350만 원 증액한 3,6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8억 5천만 원 감액된 6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앞 페이지에 양구사랑 상품권 운영에서 세부 사업으로 분리한 상품권 발행 지원비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시장 활성화 운영비로 4,876만 원 증액된 1억 7,02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3,960만 원 증액된 4,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 사업으로 1억 2천 증액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소상공인 예비 창업 지원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8천만 원 감액된 16억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으로 1억 620만 원 감액된 1억 4,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백업페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3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투자 기반 확충 정책 분야는 4억 2,730만 원 증액된 15억 7,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기업 유치 운영에 850만 원, DMG 경제순환센터 운영비로 3,230만 원 증액된 6,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물류 보조금 지원비로 1,200만 원 증액된 4억 4,400만 원. 258페이지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비로 2억 원, 농공단지 햇섭 인증기반 위생시설 지원비로 5천만 원,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3천만 원, 홈쇼핑 입점 지원비로 2천만 원,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5천만 원,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 사업비로 9천만 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비로 8천만 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 기반 활성화 사업비로 500만 원. 2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 신규 소기업 육성 특례 보증 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책 분야 양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1,700만 원 감액된 6,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정책 분야는 21억 9,549만 5천 원 증액된 59억 2,13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단위 세부 사업으로 행복 일자리 사업비 1억 4,500만 원. 260페이지 행복 일자리 자체 사업비 3억 증액된 10억 5천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7억 5,592만 4천 원. 261페이지 일자리 창출 꽃길 조성 사업비 3,362만 원 증액된 8억 1,25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비 8,851만 2천 원 감액된 1억 5,653만 6천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 감액된 1억 7,600만 원.
262페이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264만 원 감액된 8,536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비로 1억 6,320만 원, 취업 지망생 구직 활동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 일자리 지원 운영비로 700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 26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억 9,040만 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비로 19억 1,077만 7천 원,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2,200만 원. 264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원 사업비로 1억 2,125만 원, 양구군 창업청년 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단위 사업비는 60만 원 감액된 2,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정 사업비로 640만 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감액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정책 분야 사업비는 7억 4,864만 6천 원 감액된 33억 9,454만 3천 원 편성한 가운데 세부 사업별로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사업비로 2,930만 원 증액된 2억 2,900만 원, LPG 배관망 시설 유지 보수 사업비로 43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266페이지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비로 8,044만 4천 원 감액된 5억 1,455만 6천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로 400만 원, 저소득 노후 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로 357만 3천 원 증액한 621만 3천 원, 저소득층 고령 가구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비로 180만 원. 26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운영비로 276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정 사업비로 6,532만 원 감액된 9,521만 4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증액된 1억 1,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6억 4,635만 원 증액된 20억 8,644만 원. 268페이지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비로 4,158만 원.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탄소 포인트제 운영비로 260만 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비로 28만 원. 26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평가 사업비로 1,3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비로 1천만 원, 신규 소상공인 LPG 사용시설 개선 사업비로 3,200만 원, 신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신규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7,1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로 4,61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행정운영비는 1억 839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2,850만 원, 인력운영비에 7,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신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비로 6,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과 22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연된 말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신철호 의원입니다. 네. 254쪽에 상품법 양구사랑 상품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도에는 그 치료 상품권 161억 원 그리고 배꼽페이가 30억 원 정도 발행이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은 내년 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에 대한 뭐 지원, 재난 지원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30조 원의 그 지방 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5조 원은 중앙 정부에서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 원은 뭐 한 지방 뭐 교부세 등 뭐 이런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발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그 지원은 저희 군도 뭐 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가 그 사실 2020년에 비해서 21년도가 좀 적게 발행이 됐습니다. 20년도부터 그 재난지원금 등 각종 그 지원금이 지역 화폐 공급 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판매액이 약 280억, 그리고 21년도가 이제 165억 정도 지금 판매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늘어날 걸 대비하면 저희가 발행 지류상품권 판매 단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발행량이 좀 많을수록 좀 단가가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계획도 저희가 150억 그리고 30억을 일단 잡았는데 추가로 되게 되면 요 발행에 따른 지류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분은 추가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국비 예산이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퍼센트 포인트가 적습니다. 5대 5에서 지금 4대 6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부 부담이 좀 커지는데 국비나 도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좀 더 따져보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 들이면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라고 봅니다. 과거에 또 업무를 담당을 해주셨을 테고. 근데 이 상품권 발행은 어디서 하죠? 조폐공사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일제히 그 상품권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량이 많다 보면은 발행이 좀 늦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형 그 배달앱 1단 시켜 홍보비가 지난해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1000% 증가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용도 쓰임새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식혀의 그 이용자들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좀 성숙되고 올라서기에는 아무래도 뭐 그 말씀드리는 좀 단어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좀 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쿠폰제를 좀 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이제 소비가 그렇게 이용시켜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과감하게 좀 쿠폰제 도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이제 관내 홍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예, 도에서도 계속해서 쿠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56쪽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창업 비용 지원 그리고 경영비 절감 차원의 그 시설 개선 사업들, 뭐 각종 도비, 군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중복 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중복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혹시 이게 지원 받았을 경우 의무 영업 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까? 당초 예전에는 그런 기간을 두고 이제 저희가 사업 보조 정책을 했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을 닫는 데 따른
그 보조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각종 사업 지원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59쪽에 우리 특례 보증 출연금에 관련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출연 동의안이 이제 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담보가 없는 담보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그 보증을 해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예. 이 5억 원 출연금이 이게 소멸성입니까? 네. 그러면 채권에 대한 문제는 다 이 보증 기관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출연금을 증액을 시키면은 수혜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과장님, 이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법률상의 그 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소기업도 그 매출액에 따라서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다 그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법에 따른 이제 기업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의 뭐 고용이 있거나 이러면 중소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소상공인에는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분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봐서는 그 매출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 인원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다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뒤져봤더니 좀 애매하더라고요. 소상공인은 뭐 상시근로자 5인 이하, 뭐 제조업 120억 이하면은 소기업, 그리고 120억에서 1,500 사이면 뭐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저 출연 동의안 우리 여기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출연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네. 또 지자체에서는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련 조례가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있습니다. 예, 있죠. 네. 근데 그 조례에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어요. 지원 대상이. 예, 예, 예. 그럼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한 건가요, 이게? 예, 중소기업법에 따른 그 소기업의 구분이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적 근거를 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서 547쪽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 나온 거죠? 다시 한 번만. 세부사업 설명서 547쪽.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 규모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가 없는데 그 이 책자. 표기가 잘못됐어요.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265쪽입니다. 그 LPG 배관망 사업 안전관리 위탁에 2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네. 이 군단위 배관망 사업에 관련된 위탁 관리비죠? 플러스 마을 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아, 마을 단위까지입니까? 예. 지금 군단위 그 배관망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을 단위 것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전체 양구 관내 거는 다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도 5억 1천만 원이 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하겠다라고 또 계상을 하셨는데 네. 과장님도 그 고충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 가스 사업, LPG 가스 사업 소매업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점점 더 또 배관망 사업이 더 확대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는 주문을 벌써 몇 해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안전관리 위탁에 그 지금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 부분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관망 사업단 자체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의를 충분히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그 미리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그동안에 가스 이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그 가스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84계리에 지금 33계리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가스 업자를 통해서 이제 가스가 벌크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미수립된 마을이 51개 마을이 있습니다. 51계리 중에서 요구하는 곳이 지금 20계리가 있고요. 그리고 배관망 설치 미요구하신 데가 이제 31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사실은 제가 금년도 다시 오면서 고민하는 게 앞으로 이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 전부 그 기본적인 배관망 설치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배관망 사업단하고 이미 하고 있는데 실제 가구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모여 있지 않은 마을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불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배관망 내지는 단독 가구별 그 벌크 탱크로 공급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우리 그 지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정도면 저희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배관망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가스업 종사자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분들의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네, 세 가지만 좀. 소상공인 LPG 사용 시설 개선 사업과 269페이지 가지고 계시죠? 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 시설을 개선하는지. 여기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양구군이 이제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위탁 사업이 있는데요. 그 관내 그 영업을 위주로 하는 뭐 음식점이나 이런 기타 뭐 주점이나 이런데 이제 그 아직도 통을 사용하고 있는 그 집들이 있고 그들의 그 가스 시설 자체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고무호스로 돼서 낡고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가스통 배달하시는 판매하시는 분 그 업소에다가 이제 그 개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약 100여 개 업소가 나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어떤 기준을 지금 두어서 그 노후 시설에 대한 거를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지원해 주나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몇 프로? 저희가 자부담을
8대2, 그러니까 20%가 되겠습니다. 20% 자부담. 예, 예. 이 부분은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개별적으로 업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이 추려져 있기 때문에 위생협회하고도 연관돼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그래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그 통으로 배달해주는 업소에서 본인들이 배달해주고 있는 곳을 리스트를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달 업체들하고 하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우리 음식업 협회하고 같이 연관돼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신청을 받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 그건 중복적으로 더 예, 확인을 더해서 그것은 지금, 누수가 안 되게. 예. 어차피 지금 음식업 협회에서 거기 총무님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나름대로 업소의 어떤 그 이제 애로사항이나 뭐 시설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업체들한테 접수를 받는 것도 혹시나 배달 업체에서 미비된 것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일자리 창출 조성사업 관련해서 261쪽에 지금 이 일자리 때문에 꽃길 조성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않죠? 예, 예. 이게 일자리 창출로 인한 꽃길 조성 사업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일자리 때문에 우리 꽃길 조성 사업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꽃길 조성 사업은 관내에 양구군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인건비가 또 추가가 돼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그렇죠.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예. 이 일자리 꽃길 조성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금 뭐 계장님들 와 계시지만은 봄서부터 우리 가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이제 지민로서부터 어떤 그 이미지를 아주 그 많이 그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의 꽃 묘종의 어떤 그 선택 이것도 좀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이제 우리 꽃길 조성하는데 제가 육묘장애를 가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미지에 어떤 맞는 그 육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종을 좀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타 지역도 다니다 보면은 이 정도도 괜찮다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이제 육묘장에서도 많은 이제 종묘를 신중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좀 이 여름 장마철에 이게 비가 많이 계속 오게 되면 금방 이게 그냥 물커져 버려 가지고 꽃이 그냥 져버리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묘에 대한 어떤 선택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인건비도 좀 증액이 될 부분도 있지만은 좀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이나 스포츠 마케팅에 오는 분들이 이게 보면 가장 먼저 이게 우리 꽃길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그 사업단이 예산 그 사용에 있어서 요즘은 다 저희 그 예산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해 주는 부서를 저희가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에서 여기 갖다 놓은 건데 그건 관계없이 요 꽃길 조성 사업비 이런 거 모자라는 분들은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게 요구를 그래서 할 지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어차피 사업단에서 하지만은 우리 어차피 이 일자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업체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예, 예. 전체적으로 봐서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뭐그 관계 타과에서 예, 같이 예,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협력해서 해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돼서 267쪽에 지금 신청한 주민들이 좀 많죠. 전기자동차 지금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는 지금 몇 대가 지금 보급이 전달이 됐습니까? 우리 신청한 저희가 84대 정도 원래 계획을 했다가 예. 잠깐만요.
저 당초 사업량이 이제 87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용차 21대, 소형화물 51대, 그다음에 이륜 15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14대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그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4대 2월에서 할 건데 총 87대 중에서 14대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87대를 지금 받아서 지금 보급을 해야 되는데 14대는 2월에서 보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러면 14대를 빼면 지금 73 73대가 보급. 다 보급이 된 겁니까? 예, 그거는 보급 완료. 그럼 내년도는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습니까? 예, 내년도 보급 계획이 저희가 145대.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기 자동차 전체 승용차랑 화물차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예. 지금 대당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원이 되죠? 금년도는 약 승용이 최대한 1,320만 원 정도 올해는 됐고요. 화물차는요? 화물차는 2,4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예. 그럼 내년도에도 2,320만 원하고 2,400만 원 똑같은 이게 지원 금액이 똑같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예. 얼마나 줄어듭니까? 약 300만 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예, 내년에는 그거 300만 원 정도 빼면 한 1,04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지금- 많이 줄어듭니까? 예, 예. 그럼 2020년보다 2021년 자부담 금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네 내년에는? 예, 매년 이제 보조금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가서 줄어드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줄어드는 그러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서 올해 자부담 금액이 19년에서 20년 줄어든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못 하시는구나. 지금 이 자부담 금액이 엄청 더 이제 줄어드네요. 많이 부담이 되게 되네. 결과적으로? 예상은 이제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아마 되는구나. 제조량도 많아지면서 아마 생산 단가가 좀 줄어드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값이 좀 싸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값은 싸지지 않더라고요. 차값은 우리가 지원 금액에 아주 맥심까지 딱 상한선이 가 있고 이 차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99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차량들은 가능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6천만 원, 5,990만 원까지 6천만 원 미만까지만 지원이 되죠. 지금 5,737만 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부담률이 이제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면 예.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는 가능한 맥심 5,700만 원대 차량들을 구입해서 차량을 갖게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이 자부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게 되면 거의 한 내년에 4,700만 원 돈을 4,690만 원 그 정도를 정도, 예. 부담을 해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 아무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부담을 내년도 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제 그 자동차 딜러들한테 신청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다가 내년도 시작이 되면 이제 차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제 그 차를 이제 배정받기 위해서 하는데 자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이 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예, 요거는 내년도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알려줄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8쪽입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DMZ 경제순환센터 개소식을 했죠. 네. 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홍보 농산물 꿀 농산물을 그 유튜브로 하는 건가요?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의 거기에 참여하는 그 농가가 좀 청년층이나 젊은 층만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그 신청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우리 사과나 시래기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농가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좀 홍보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도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내년도 이제 운영의 첫 해인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걸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쇼호스트 정도의 이런 능력이나 그런 자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뭐 계속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체별로 또 자기가 사용해서 생방송, 라이브 방송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안내를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꼭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도우미 제도를 좀 확보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홈쇼핑은 아닌 것 같고 유튜브로 나가는 예, 거죠. 예. 되게 아주 진짜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예, 또 우리가 이 아무리 유튜브를 저기 홍보를 한다 해도 가정에서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배경이나 모든 그 조건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 농들은 뭐 자신감 있게 잘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엄두를 좀 못 내실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배려를 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유튜브 생방송 진행 관련 교육도 예. DMZ 경제순환대에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능력도 좀 개발시켜 드리면서 홍보도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농가의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겁니다. 아직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기업인이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예, 예. 그 자영업자 개념에서 예.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런 제도가 있어도 우리 일반에서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68쪽입니다. 네,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륜차는 지금 예정이 15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요. 당초에는 21대였었는데 예. 이륜차도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소형으로 우리가 이제 잡아놨던 건데 예. 중형, 대형을 하면서 보조 금액을 좀 더 가져가다 보니까 예. 15대가 보급이 완료된 겁니다. 예, 우리 거의 이거 농가나 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도 이제 이륜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전기로, 그죠? 지금은 다 뭐 예전에 오토바이들은 다 기름이나 이런 걸로 쓰지만 이제 전기로 쓴다면 한 대당 이 보조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189만 원 정도. 예. 네, 총 189만 원 정도요. 대당. 예. 예. 이것도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계상된 거죠? 예? 예, 처음으로 지금 계상된 거죠, 올해? 이륜차 보급서. 예, 예, 이륜차 예, 지원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 했었어요? 예.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4,100여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요것도 지금 많이 일반인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거의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좁은 논이나 뭐 밭에 이런 데 다니실 때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이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뭐 마을회관이나 뭐 운동을 하러 가는 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거리 먼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홍보를 하셔서 좀 더 지원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 네. 이것도 참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력 감소나 또 가정에서 그 전기료 비용 절감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예전에는 우리 이제 LED 이 교체를 하고 싶어도 사실 그 처음에 교체할 때 비용이 비싸서 못하지 않습니까? 전기료 약 싸다는 거는 알지만 이런 것도 좀 적극 홍보하셔서 예, 우리 저소득층들한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 일자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